우선 영상 한번 봐주십시오.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감사원장께도 질의를 드릴 테니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0월 20일자 SBS 뉴스의 일부분입니다. 방사청이 7조 원대의 규모의 한국형 자기 구축함 KDDX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대중공업이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에서 개념 설계도를 훔쳐서 이를 활용해서 본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방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자기 구축함 기본 설계 입찰 공고를 언제 하셨습니까? 입찰 공고는 아마 봄쯤에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금년 5월 29일이죠. 예. 이 자기 구축함 추진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됐습니까? 이 계획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마 선행 연구, 선행 조치들이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아마 소요가 결정되고 그 뒤에 기본 전략도 세우고 선행 연구도 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겁니다. 예. 그럼 작년 예산 심사 시에 당연히 정부 안에 기본 설계 입찰 관련 사업비도 반영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기본 설계 입찰 공고가 있기 불과 몇 달 전인 작년 9월에 방사청은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 지침상에 보안사고 업체 감점 기준을 슬그머니 바꿔서 현대중공업이 유리하게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한 의혹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당초 방사청의 기준은 최근 2년 내 보안사고 관련 처분 통보를 받은 경우 최고 마이너스 1.5점 감점에서 최근 1년 내 형벌이 확정된 경우 감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설계도를 도둑 촬영한 것이 안보사로부터 적발된 시점이 2018년 4월인 것을 감안할 때 방사청의 기준 변경이 없었다면 사실상 입찰은 정반대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같이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작년 4월 달에만 바뀐 게 아니고 2017년도에도 건의위에서 우리에게 업체들로부터 고충 민원이 있으니까 좀 그 감점 기준을 수정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이 형사처벌도 단계별로 다 나눴고 이건 2019년도 이제 5월달에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의 민간 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에서 기업 현장 나가니까 애로사항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너무 과하다고 수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바꾼 겁니다. 건의위에서는요, 2018년 3월에 민원인들이 이런 건의가 있으니까 개선을 해달라고 보낸 거고요. 이 기준은 작년 9월에 바꾼 겁니다. 또 그리고요, 청장님, 작년 1월 달에 이낙연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주요 안건인 방산기술 유출 건설 종합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청장님께서 참석하셨죠? 네, 했습니다. 당시 방사청은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하여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토록 벌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 후에 방사청은 총리 대책회의 때는 와는 정반대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다음 한번 봐주십시오. 현대중공업은 뇌물 사건으로 한전으로부터 2015년 부정당 업체 제재를 당했고 담합 사건으로도 2018년 한수원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에서도 2018년 7월 입찰 대상에서 제외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서 개우 자격 제한은 임시로 푼 상태였습니다. 방사청이 성실도 평가를 할 때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관련해서 감점을 주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방사청은 무기를 구매할 경우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 처분 주체가
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한전하고 한수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중공업에 감점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방사청은 무기 말고 일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해야 될 무기 구매에는 감점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국감 때 조달 청장님께 정부 계약과 관련해서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앞에도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가 너무 이제 말씀이 이제 자꾸 길어지시니까 작년 초에 제가 갔던 국무총리님 주재하시는 그 현안점검 회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논의를 나누고 있는 건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른 지금 제재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거는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일반 민간 업체에서도 중요한 전략적인 기술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기술들을 공고를 해서 그 기술이 밖으로 유출이 된다면 처벌을 한다는 이런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런 기술도 이렇게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 이건 이미 군사기밀보호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어 오던 처벌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조금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큰 원칙은 똑같죠. 청장님, 큰 원칙은 똑같습니다. 자, 감사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했는데요. 이 사건은 군사기밀, 상급기밀에 해당하는 경쟁사의 설계도를 훔쳐서 7조 원의 방위산업 수주를 따낸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25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상당수가 이미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맡겼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제가 지금 오늘 그 의원님 말씀을 통해서 처음 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이 사진들은 차세대 구축함의 종류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델들이 다양합니다. 다음, 원장님, 이 세 모델은 어떻습니까? 위에 두 모델을 적당히 섞은 게 아래 모양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기밀은 훔쳤지만 활용은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모형은 훔친 설계도를 활용했다는 빼박 증거라고 합니다.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때 점수 차이는 불과 100점 만점에 0.1도 아니고 0.056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안사고업체 감점 기준을 바꾸지 않았거나 부정당 업체 제재 감점을 당했다면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됩니다. 예결 위원장님, 네.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국회에서 감사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